저는 한은숙입니다. 67번째 생일 아침이었죠. 평소처럼 소박하게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사위 민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장모님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라며 제 손을 잡더군요. 딸 서진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엄마,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손주 녀석은 제 팔을 꼭 붙잡으며 깔깔거렸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민호는 제게 차에 타라고 했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따라 나섰죠. 차는 천천히 집 앞을 떠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깜짝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더군요. 저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 엄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며 말을 얼버무렸죠. 그런데 백미러로 본 민호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입가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평소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손주가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도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차는 계속 낯선 길로 달려갔어요. 저의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춰 섰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해뜨는 마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호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다네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손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여기 살면 안 돼. 아이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서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만 차갑게 어서 내리세요. 라고 재촉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67번째 생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 장만할 때 5억을 보태줬지 않니? 이게 고마움의 표현이냐? 30년간 분식집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딸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엄마,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더는 힘들어요. 눈물을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냉정히 선을 그었어요. 우린 부탁한 적도 없어요. 지금은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게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인가 싶었거든요. 손주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이만이라도 제 편이라는 게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때 서진 친구 윤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망설이더니 스마트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민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모는 얼른 요양원에 보내야 해. 냄새나고 같은 말만 반복해서 미치겠다.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냄새 난다고요. 같은 말만 반복한다고요. 저는 건강했고 정신도 멀쩡했거든요. 단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윤정이 미안하다며 말했어요. 장모님, 민호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의 진심이 이런 것이었다니요. 자신을 짐 취급했던 그 잔혹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라도 엄마를 지켜야 해. 딸을 다그치는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저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 아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차마 딸을 탓하지 못하겠더군요. 서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민호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윤정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장모님도 당당히 싸우세요. 그 말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홀로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자세히 보니 이혼 서류였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끝까지 엄마 모시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엄마 모시겠다고 하니 결국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딸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니요. 하지만 서진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저 혼자서라도 엄마 모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서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일구에서 벌게요. 우리 둘이 살아요. 더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올라왔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죠.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구나.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야. 손주도 우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자. 아이 목소리에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저희 앞날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어려워도 진짜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67번째 생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결국 제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